삶에서 어떤 것들은 왜 절대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수많은 의도를 세우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끌어당김의 법칙까지 시도해봤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칼융이 몇 년 전 말했던 진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설득하지 않으면 운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의 말에 따르면 잠재의식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순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끈을 쥐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힘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합니다.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각, 습관, 선택 뒤에 조용히 숨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훨씬 더 깊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으며 잠재의식이 무엇을 믿고 어떤 패턴을 받아들이고 어떤 두려움을 숨기는지가 우리의 모든 경험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칼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이 심오한 영역을 인식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확신하는 순간 삶의 방향은 즉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원하더라도 내면 깊은 곳에 그와 반대되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욕망은 꿈으로 남습니다. 칼융은 우리의 운명은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식적인 욕망을 반복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내면에 숨겨진 목소리가 너는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계획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 심지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장 오래된 믿음까지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잠재의식을 이해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칼융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개념 중 하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억압된 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정, 그리고 마주하기를 피하는 면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화해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잠재의식으로 통하는 문은 바로 그림자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한쪽은 성공을 갈망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고, 한쪽은 사랑을 갈망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거절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갈등을 무시하는 한 우리 삶에서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잠재의식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지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융은 우리 자신의 잠재의식과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마주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마주침은 종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두려움, 가르침받은 잘못된 믿음,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패턴들이 갑자기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고유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언어는 단어가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상징, 이미지, 감정을 통해 말합니다. 칼융은 꿈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것은 더 깊은 렌즈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이 열리면 우리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똑같은 사람들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지, 그리고 왜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우리에게 선택의 힘을 줍니다. 잠재의식을 설득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칼융은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만 해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큰 변화로 가는 문을 열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인식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과거의 짐과 미래의 씨앗을 모두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씨앗에 어떤 믿음을 심어주느냐에 따라 미래에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변화합니다. 우리 내면의 깊이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에 다가갈 때 운명이 어떻게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놀라움으로 지켜봅니다. 잠재의식이 당신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잠재의식이 지닌 심오한 영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의식적인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입을지, 누구와 이야기할지,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선택의 대부분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 억압된 감정, 어린 시절에 배운 신념, 심지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집단적 유산까지 저장합니다. 칼 융은 심리학에서 혁명적인 진전을 이루며 이 영역을 개인의 잠재의식뿐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칼 융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러한 내적 갈등으로 인해 삶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에 갇혀 있다는 것을 관찰했으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이 숨겨진 감정의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삶의 원동력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잠재의식은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경험을 제시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갈망한다 하더라도 사랑은 아프다라는 믿음이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 내렸다면 만나는 모든 관계는 그 믿음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잠재의식은 상징과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칼 융이 강조한 상징의 개념은 여기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꿈에서 보는 이미지, 삶에서 반복되는 사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길은 실제로 잠재의식의 언어입니다. 칼 융은 잠재의식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운명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삶의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논리로 설득될 수 없습니다. 당황한 설명과 계산으로 접근하는 것은 종종 효과가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논리가 아닌 감정과 상징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을 설득하려면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꿈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느낌은 잠재의식의 실제 경험으로 도달하고 마음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잠재의식을 단순한 개별적인 요소로만 보지 않고 집단 무의식과도 연관지어 생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해온 원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은 영웅, 어머니, 그림자와 같은 보편적인 상징이며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한다는 것은 개인의 과거뿐만 아니라 집단 기억에도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 아닌 인류의 공유된 이야기에서 비롯된 패턴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실제로 잠재의식 속 믿음에서 비롯된 반응의 원천입니다. 칼 융은 잠재의식을 이해하지 않고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외부 조건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짐과 미래의 불확실성 모두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칼 융이 그의 가르침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삶의 비밀은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잠재의식을 정복할 때 삶의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복은 억압이나 강압이 아니라 잠재의식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언어를 배우고 잠재의식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잠재의식이 확신하는 순간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을 열 때 우리는 삶에서 우연이라고 인식하는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는 우리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자신의 힘을 온전한 명확함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내면적 갈등 중 하나는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갈등에 휘말립니다. 한편으로는 의식으로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계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잠재의식 속에 축적된 믿음, 두려움, 그리고 억압된 감정들이 이러한 계획들을 조용히 방해합니다. 칼 융은 이 두 대립하는 힘이 우리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충돌하며 이러한 갈등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이 그 반대를 속삭이면 결과는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숨겨진 믿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려 들어갈 때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마찰이 생기고, 이 마찰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는 불가능합니다. 의식이 강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잠재의식은 훨씬 더 깊고 심오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나는 성공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반면 잠재의식이 성공은 위험해, 거절당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결과는 종종 실패입니다. 만약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한다면 이러한 반복은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박힌 믿음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측면입니다. 의식은 이러한 측면을 부정하지만 잠재의식은 이를 숨기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냅니다. 칼 융은 잠재의식의 가장 강력한 특성 중 하나가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이 아무리 해롭더라도 익숙한 것은 잠재의식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스러운 관계, 똑같은 불만족스러운 직업, 똑같은 제한적인 생각으로 계속 되돌아갑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실제로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칼 융이 그의 가르침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사람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림자를 더 많이 피할수록 잠재의식 속에 억압된 믿음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모든 것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외부 세계에서 드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대부분의 전쟁, 위기, 그리고 사회적 격변은 집단적 잠재의식 속에 억압되었던 그림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 모두에서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갈등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지 못하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서 계속해서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두려움에 맞서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개성화 여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개성화란 자신 내부의 모순을 조화시키고 의식과 잠재의식을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의식 속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수용은 약점이 아니라 진정한 강점입니다. 우리가 억압하는 자신의 모습과 화해할 때 그 모습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생명력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욕망과 잠재의식의 믿음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의 리듬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고 꿈은 실현되기 시작하며 우리는 자신과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칼 융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과제는 자신의 잠재의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을 이해할 때 우리와 의식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평화는 내면의 자유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면 외부 세계에서 마주치는 장애물들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갈등은 인간 삶의 가장 근본적인 갈등입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악순환이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칼 융의 가르침은 모든 갈등이 변화의 기회임을 일깨워줍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간극을 메울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사슬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비결에 다가갈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 깊숙이 숨겨진 가장 큰 힘을 활성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 삶을 이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믿지만 잠재의식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 인도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의 기억, 억압된 감정, 잊었다고 생각했던 경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저장하는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깊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한계가 사실 우리 마음의 한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이 그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잠재의식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재의식은 억압된 감정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힘, 직관, 그리고 내면의 인도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이러한 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정은 불완전해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결코 실현되지 않고 우리는 반복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잠재의식의 저항 때문입니다. 의식으로 표면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더라도 더 깊은 잠재의식이 아니,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잠재의식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의식은 언어, 논리, 분석적 사고로 작동하는 반면 잠재의식은 상징, 이미지, 감정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꿈 분석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융에 따르면 꿈은 잠재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꿈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잠재의식의 언어를 해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는 그런 느낌을 느껴서는 안 되라고 아무리 말해도 잠재의식은 그 느낌을 강화할 뿐입니다. 따라서 설득 과정의 첫 단계는 수용입니다. 내면의 두려움, 원망, 분노, 상처를 무시하는 대신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잠재의식을 부드럽게 합니다. 억압된 모든 감정은 그림자가 되지만 수용된 모든 감정은 변화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또 다른 비결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과 이미지를 잠재의식의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시간이 지나면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은 점차 우리 삶의 현실이 됩니다. 칼 융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드는 이미지가 우리의 운명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뿐 아니라 강력한 시각화로 꿈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미지, 같은 감정, 같은 믿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잠재의식은 적응하고 그에 따라 현실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비결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의식이 나는 건강해라고 말하고 잠재의식이 아니 너는 날씬해 라고 말하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조화가 찾아옵니다. 이 조화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피상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이 그 확신을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잠재의식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 그것을 운명으로 경험합니다. 우리가 운명으로 인식하는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는 잠재의식에 의해 우리에게 강요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통제력을 되찾습니다.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자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삶에서 반복되는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지, 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왜 특정한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갑자기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이 확신하지 못하면 항상 알고 있던 길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내면의 세계와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동맹을 모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리의 모든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건 이후에 우리 안에서 완전히 다른 문이 열립니다. 인간 정신의 심층을 탐구했던 칼 융은 그러한 순간을 변화의 문턱으로 보았습니다. 이 문턱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의식의 경계를 초월하고 잠재의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상징, 꿈, 그리고 신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익숙해진 정체성을 벗어나거나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패턴을 깨는 것은 쉽지 않기에 이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의 한쪽은 저항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쪽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느낍니다. 칼 융은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타인에게서 억누르고 보지 않으려 하고 판단하는 면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들을 더 많이 거부할수록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들은 분노, 질투, 두려움 또는 죄책감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비난 없이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잠재의식의 사슬은 느슨해집니다. 변화의 순간은 이러한 수용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어느 날 오랜 세월 짊어져 온 짐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주입된 말, 사회의 기대, 그리고 가족의 관습은 우리 마음속에 층층이 쌓여갑니다. 칼 융은 이러한 층층을 거쳐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용감한 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변화의 순간은 마치 우리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땅속 어둠과 씨름하다가 빛으로 드러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모든 고통은 사실 이러한 탄생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열망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외부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더욱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진실이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따라가게 됩니다. 칼 융은 그가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에서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인간의 가장 큰 성취로 봅니다. 개성화는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잠재의식의 잠재력을 의식으로 끌어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욱 온전하고 진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주치는 상징, 꿈 또는 우연은 마치 표징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칼 융의 동시성 개념이 작용합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의미 있는 우연은 실제로 잠재의식이 의식과 연결하려는 다리입니다. 전환점에서 마주치는 사람, 읽은 문장, 꾼 꿈은 모두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순간은 이러한 표징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사슬을 끊고 자신만의 내면적 권위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변화 없이는 진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습관에 얽매이고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는 삶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우리 자신의 본질과 연결될 때 찾아옵니다. 변화의 순간은 종종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상실, 실망, 외로움 또는 깊은 의문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파괴가 아닌 탄생입니다. 나비가 껍질을 깨고 날개를 펼치듯이 우리 또한 내면에 숨겨진 힘을 깨워냅니다. 칼 융은 모든 사람이 이 여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혼은 결코 성장의 부름을 침묵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는 외부 세계에 반영됩니다. 우리는 더욱 의식적인 관계를 맺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에서도 신성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날들조차 이제 다른 빛으로 빛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순간은 개인적 의미뿐 아니라 집단적 의미도 지닙니다. 우리가 변화함에 따라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더욱 의식적인 삶의 씨앗을 퍼뜨립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이는 인류의 진화 여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각 개인의 내면적 변화는 전체의 깨달음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여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변화의 순간은 영혼이 자신의 진실에 도달하는 순간, 의식과 잠재의식이 손을 잡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 존재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의 혼돈에 휩쓸려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잊곤 합니다. 매일의 걱정, 불안, 타인의 기대,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가하는 요구는 우리 영혼 깊숙이 숨겨진 빛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칼 융이 그의 가르침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면 세계와 다시 연결되고 우리 자신의 본질의 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은 외적인 성취를 넘어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칼 융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경험, 그림자, 그리고 잊혀진 조각들이 모이는 광활한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무시하면 삶의 실마리를 잃고
폭풍에 휩쓸린 배처럼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잠재의식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길을 찾고 근원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서 권력을 추구합니다. 지위, 부, 타인의 인정 등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칼융은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으며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약점, 그리고 거부당한 부분들은 실제로 온전함으로 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억누르는 대신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위대한 승리입니다. 외부 세계의 파도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견고한 토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 내면의 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칼융의 가르침은 삶의 의미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내면의 힘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습니다. 이 빛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침반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에게 솔직하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이 분명해집니다. 내면의 힘을 기억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주는 에너지가 바뀌고 관계가 변화하며 세상을 더욱 의식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융이 개인의 변화가 집단적 치유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둠을 변화시킬 때 세상의 어둠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힘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자신의 빛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삶의 가장 깊은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 선사하는 조용하지만 심오한 치유 말입니다. 칼융이 말했듯이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인 사람은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줍니다. 칼융의 가장 심오한 유산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힘을 잊고 내면의 목소리의 가치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칼융이 강조했듯이 영혼의 침묵 속에 숨겨진 답은 외부 세계가 강요하는 어떤 권위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 침묵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자신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더 큰 전체 일부로 기억하게 됩니다. 내면의 힘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는 인류 전체에 울려 퍼지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힘을 발견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함께 배워봅시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의 말에 따르면 잠재의식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방법과 확신하는 순간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유료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